남편의 채취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집. 그곳에 그의 동생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형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여자를 본 남자의 갈증이었을까? 그의 뜨거운 시선은 제 몸을 대놓고 훑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임은 핑계일 뿐.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몸을 탐하기 위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얽히는 숨소리, 키보드 위에서 스치는 손길은 어느새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윤아,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삼켜버렸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듯이 그의 품을 파고들었죠. 결국 그는 남편의 침대 앞에서 제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그리고 당신의 남자가 되게 해줘. 죽은 남편의 영혼이 울고 있는 이 침대에서 저는 그의 동생에게 안겨도 되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연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김진우가 차가운 땅속에 묻힌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그 잿빛 장례식 날에 멈춰 있었어요. 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엄마로 존재하는 낮과 남편이 남긴 빚더미에 짓눌려 잠 못 드는 밤. 밤이 오면 저는 어김없이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텅 빈 화면을 노려보며 한 줄의 문장이라도 쥐어짜내려 애썼습니다. 한때 글쓰기는 제 꿈이자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잉크를 짜내는 게 아니라 제 생명을 깎아내 돈으로 바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서윤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는 평생 글만 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다정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고 다녔죠. 사랑했던 만큼 원망도 깊어졌습니다. 그의 무모했던 마지막 도전이 저와 어린 아들을 끝없는 절벽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띵동. 저녁 7시. 어김없이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동생 진호였어요. 형수님, 저 왔어요. 민준이는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그를 보며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치킨 너겟이 들려 있었죠. 아, 도련님. 매번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방 전등이 계속 깜빡거리는 것 같아서요. 진호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새 전구를 들어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말없이 와서 집안에 고장난 곳을 고치고 민준이와 놀아주고 제가 끼니를 거를까봐 먹을 것을 사 들고 왔습니다. 그의 헌신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고마웠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 한구석은 불편함으로 무거워졌습니다. 형에 대한 부채감 때문에 그가 억지로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만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요. 민준아, 삼촌 왔다. 진호의 목소리에 아들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입가에도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호가 없었다면 저 웃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삼촌 공룡 사왔어? 그럼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티라노사우루스로 사왔지. 얼른 손 씻고 와. 두 사람이 제잘거리며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저는 민준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미래저축은행입니다. 이번 달 이자 납입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언제 입금하실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꼭. 이번 주 안으로요? 저번 달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 빚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약속 안 지키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해요. 꼭 입금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속으로 애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베란다 창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민준이는 어떡하나요? 형수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진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그의 표정을 보니 모든 걸 들어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비참한 현실을 들켜버린 것만 같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그냥 스팸 전화라서요. 거짓말. 누가 봐도 서툰 거짓말이었죠.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옷을 뚫고 제 차가운 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힘들면 저한테 기대도 돼요, 형수님. 형이 없어도 제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진호의 따뜻한 위로 앞에서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베란다에서 소리 내어 온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전히 저녁이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저를 마냥 위로받아야 할 약한 존재로만 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앞에서 더는 위태로운 속내를 억지로 감추지 않게 되었죠.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빛 독촉 전화는 여전히 제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남편이 남긴 짐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먼지 쌓인 창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때 묻은 옷까지, 낡은 책들, 빛바랜 사진들을 상자에 담을 때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에 몇 번이나 울컥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 그는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게임이 들어있다고 말했었죠.
이 하찮은 데이터 조각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저와 민준이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USB를 강하게 움켜쥐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망령을 제 손으로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 왔어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진호였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을 보더니 곧장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쓰레기통 위로 향해 있던 제 주먹 쥔 손을 본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형수님. 그거 형이 작업하던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 이제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잖아요.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진호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말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형의 마지막 꿈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같이 열어보면 안 될까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흔적마저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노트북에 USB를 꽂자 프로젝트 엘리시움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기획서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호는 가장 위에 있는 메인 시나리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엉성한 세계관과 어디선가 본 듯한 진부한 캐릭터 설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냉정한 작가의 눈으로 화면을 훑어내렸습니다. 허점투성이인 플롯, 개연성 없는 전개, 매력 없는 인물들. 총체적 난국이었죠. 이 부분은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주인공이 갑자기 강해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무런 계기도 심리적인 변화도 없이 그냥 적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각성하는 건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작가의 편의주의적인 설정일 뿐이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죽은 사람의 마지막 꿈을 가차없이 비판해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해요, 도련님. 제가 또... 그런데 진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대신 눈을 반짝이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전에 없던 흥미가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럼 형수님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형수님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진호의 그 한마디가 제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깨뜨리는 주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도 빚에 쫓기는 채무자도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가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너무 평면적이에요. 저는 홀린 듯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 위를 맴돌았어요. 그냥 정의로운 용사는 이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야죠. 결핍도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면 그가 지키려던 왕국이 사실은 그를 배신했고 그가 사랑했던 연인은 그의 적이었다는 식으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이야기의 실타래가 마법처럼 풀려나갔어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평면적인 영웅 서사는 제 손끝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가 복수와 구원 사이에서 고뇌하며 떠나는 입체적인 이야기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자신의 삶이 투영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죠.
진호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저는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형수님. 그럼 이 배신한 연인은 나중에 보스 몬스터로 등장하는 건 어때요?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진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술 지식을 총동원해 제 이야기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정이라면 주인공의 절망을 표현하기 위해 게임 화면 전체 톤을 어둡게 하고 비가 내리는 효과를 넣을 수 있어요. 얼리얼 엔진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좋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각성하는 계기는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또 다른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면 해요. 그게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엘리시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준이가 곤히 잠든 깊은 밤, 좁은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두 명의 창작자가 모인 개발실이 되어 있었어요. 창작의 희열.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기쁨은 남편과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제 글을 존중했고 제가 던지는 모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던 제가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진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심과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서윤 씨. 그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수님이 아닌 제 이름 석 자를요. 낯선 호칭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네, 도련님. 작가로서의 당신은 정말 빛나는 사람이네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습니다. 작가로서의 당신. 그는 더 이상 저를 형의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창작자로서, 여자로서 한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울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위험한 공모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세계에 온전히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가 잠든 밤이면 저희 집 좁은 거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을 밝히는 것은 오직 노트북, 화면의 서늘한 빛과 나란히 앉은 우리 사이를 감도는 뜨거운 열기뿐이었어요. 우리의 위험한 공모가 시작된 것이었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호의 시선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형수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제 눈치를 보며 서윤 씨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이 부분은 정말 천재적인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감탄하며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남편조차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진호는 온전히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 방어벽은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떠오른 생각일 뿐인걸요. 아니요.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서윤 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죠. 그의 칭찬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작가로서의 자존감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만큼은 더 이상 초라한 미망인이 아니었어요.
빛나는 재능을 가진 창작자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감정이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지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이 잘 풀리지 않아 둘 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쓴 시나리오의 한 부분에 대해 진호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저희는 처음으로 작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선이 다 깨져버려요.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유저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는 그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서윤 씨.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됐어요. 도련님은 제 글을 이해 못해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련님이라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이 심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벽을 치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호 씨. 제가 용기를 내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내가 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멋대로 움직여요, 서윤 씨.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눈가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이, 두려움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작가로서의 당신도, 여자로서의 당신도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어져 나갔을 때 저는 비로소 멈췄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 짧은 입맞춤은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마지막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도 창작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트북 불빛만이 깜빡이는 어두운 거실의 공기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엘리시움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고, 우연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기묘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저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였습니다. 서윤 씨, 매일 왔어요. 답장이 왔다고요. 네? 무슨 답장이요? 미라클 게임즈요. 우리가 보냈던 기획안,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우리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라클 게임즈는 진호의 제안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보냈던 수십 개의 인디 게임 퍼블리셔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없어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적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정말이에요. 진호 씨?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거의 춤이라도 출 것처럼 기뻐하며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럼요. 이거 보세요. 당장 다음 주에 미팅을 잡고 싶다잖아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서윤 씨.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거실을 빙빙 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을 청산하고 민준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가 온전히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과 진호의 기술적인 설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퍼블리셔 대표는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투자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꿈만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작은 동네 치킨집에 마주 앉아 자축을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다 진호 씨 덕분이에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아니요. 이건 온전히 서윤 씨의 능력 덕분이에요. 나는 그저 당신의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작은 다리를 놓아준 것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형의 그림자 뒤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형의 아내가 아닌 작가 한서윤을, 여자 한서윤을 사랑해요. 당신의 상처와 재능, 그 모든 것을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의 고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움에서의 해방, 작가로서의 재기,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 그의 손을 잡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남편의 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과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을 알게 될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엘리시움의 타이틀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패와 나의 재능, 그리고 진호의 헌신이 뒤섞여 탄생한 우리의 낙원. 과연 저는 이 위태롭고도 찬란한 낙원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희망으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